안녕하십니까. 전 초롱방송의 초롱이아빠입니다. 오늘 초롱방송 2016년 1월 28일이네요. 2016년 1월 28일 초롱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추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1월 8일날 방송하면서 1월 7일날 방송하면서 1월 14일날이군요. 1월 14일부터 제가 이제 방송 개시하면서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방송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인 그 다음 주인 21일날 방송을 제가 또 부득이하게 갑자기 제가 일이 좀 생겨가지고 또 방송을 못 해가지고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28일 목요일날 다시 어서 오십시오. 퍼버트님 어서 오십시오. 다시 이제 이렇게 방송을 재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목요일날 저녁 10시에 꼭 방송 약속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 10시에는 항상 오셔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검색하시면 제가 가급적 방송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쿨하자님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뭐 짧게 오늘도 좀 짧게 방송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 뭐 보여드릴 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요새는 이제 제가 에어건 신경을 많이 못 쓰다 보니까 또 너무 죄송합니다. 퍼버트님 기다리셨을 텐데, 지지난주에 제가 뭘 보여드렸었냐면은 그 싱글 액션 아미였죠. 그 오마렉스 버전 싱글 액션 아미 보여드려가지고 이거 소리 막 들려드리고 했었죠. 건강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싱글 액션 아미, 지난주에 싱글 액션 아미 방송하면서 제가 초창기 이제 연발 권총에 대한 거, 그리고 초창기에 그 화승총이라든지 머스켓, 그리고 저 퍼커션 그 캡 프라이머리 방식의 초창기 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277 포병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싱글 액션 아미까지 이제 쭉 내려오기 위해서 싱글 액션 패터슨 피스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이비 피스톨, 뭐 아미 피스톨 뭐 쭉 설명을 해드리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싱글 액션 아미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리볼버 그 어떤 연발 권총, 싱글 액션 아미가 가장 큰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본격적인 현대적인 본격적인 이 총알 카트리지, 탄피와 탄두, 뇌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카트리지를, 본격적인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연발 권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그 전에는 뭘 썼다고 말씀드렸죠? 아이고, 탄피가 그냥 튀어나오네요. 그 전에는 뭘 썼다고 그랬죠? 탄의 연발 권총인데, 탄을 이 실린더 구멍 하나하나에 화약 넣고 앞에 쇠굿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렛대로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패터슨 타입 같은 꾹 눌러가지고는 뒤에 나간 뇌관을 따로 캡을 껴가지고는 발사를 하는 정말 그 초창기의 연발권총이죠. 그런 애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회전식 연발권총이 싱글 액션 아미다. 현대적인 리볼버의 효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탄피를 쓰는 리볼버의 효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종 서부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싱글 액션 아미가 사실상 서부 영화에 있어서는 카우보이의 정말 상징적인 권총이라고 할 수 있죠. 웬만한 다 이 싱글 액션 아미 쓰시죠. 카우보이들이 드래곤이나 뭐 패터슨 권총이나 드래곤 뭐 이런 애들도 뭐 이제 쓰긴 하는데, 이렇게 탁 카우보이들이 이렇게 탁 실린더 하나하나 돌리면서 이렇게 탄을 하나하나 이렇게 장전하는 모습도 있고, 탄피 쫙 빼는 것도 있고, 그 요즘 개봉한 헤이트풀 에잇이라고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제작한 헤이트풀 에잇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싱글 액션 아미가 정말 매력적으로 나옵니다. 싱글 액션 아미가 또 하나의 주연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이 녀석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제 초창기 연발권총을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상 그래서 싱글 액션 아미가 실린더 스윙 아웃, 어서 오십시오. 스타크님 어서 오십시오. 이 실린더가
이렇게 현대적인 거는 스윙아웃이 되죠. 근데 그것만 안 됐다 뿐이지 사실상 현대적인 리볼버의 효시다. 싱글 액션 아미가. 지금은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이 스미스 앤슨 이제 리볼버를 보여드릴게요. 아카데미에서 나온 이제 스미스 앤슨 리볼버인데 M357 퍼포먼스 센터 타입이에요. 그런데 끝내주죠. 뭐 저기까지 다 있어요. 그 뭐죠? 도트 사이트까지 달려 있어요. 예. 그리고 여분 탄피 2발까지 더 있네요. 아주 친절하네요. 중요한 게 스윙아웃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스윙아웃이 돼서 실제로 리얼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리얼 타입으로 이렇게 탄피가 빠진다는 거. 어이구 좀 빡빡해요. 탄피가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재미나게 갖고 놀 수 있는. 중요한 게 에어로스를 최소화시킨다고 나름 이렇게 안에 이너 바렐이 이렇게 가동식으로 스프링으로 이렇게 신축이 돼 있어 가지고 에어로스를 최소화시키겠다고. 예. 그래서 이게 2015년에 나온 최신형 권총 중에 하나입니다. 아카데미 제품 중에. 근데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카데미를 선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현대적인 리볼버의 구성을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제가 뭐 초롱 방송을 통해서도 리볼버를 여러 개를 소개를 시켜드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싱글 액션 아미에서 더 빠르게 장전할 수 있도록 실린더가 옆으로 제껴지는 스윙 아웃이 되는, 그래서 탄은 이렇게 한 발 한 발, 혹은 스피드 로더로 6발을 한꺼번에 착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게 이제 현대적인 리볼버의 효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미국이라든지 광활한 땅에서 리볼버를 가지고 정밀 사격을 하는, 즉 뭐 특히나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헌팅용으로 많이 쓰죠. 헌팅용으로 쓰는 357 매그넘 정도 되면은 곰은 좀 뭐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이즈의 동물들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헌팅용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미국 애들 헌팅 잡지 보시면은 도트 사이트 달린 리볼버나 도트 자동 권총은 선호 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리볼버를 신뢰도가 가장 확실한 리볼버를 좋아하더라고요. 헌팅하는 사람들이.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총열이 4인치짜리 좀 짧은 거긴 한데, 한 6인치 정도 되려나? 6인치 정도의 짧은 녀석이긴 한데 4인치 정도 되겠네요. 4인치 6인치? 예, 6인치 정도 되겠네요. 예, 날아보자고님 어서 오십시오. 6인치 정도의 짧은 녀석이긴 한데 이거 8인치짜리로 하면은 정말 좀 멋있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크하다 빵.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에어코킹 리볼버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실린더가 안에 에어코킹인데 실린더가 안에 요 그립에 있어요. 실린더가. 그래가지고 나름 탄피를 이렇게 탄피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리얼 타입이 된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원형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원형은 그거예요. 이 시스템의 리볼버의 이 시스템의 원형은 약 한 25년 전쯤, 25년 30년 정도 됐겠네요. 25년에서 30년 사이 정도 되는데, 일본의 크라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르크님 어서 오십시오. 소리 소문 없이. 보타스키님도 어서 오십시오. 일본의 크라운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리볼버류를, 에어코킹 리볼버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그 시스템을 아카데미가 카피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실린더가 여기 있고, 실린더의 에어 호수가, 투명 에어 호수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노즐까지 딱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 안쪽에 노즐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쏘게 하는 거죠. 근데 파워는 사실 형편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국내 파워 규정에 맞는, 제가 크라운 에어코킹 리볼버를 90년인가 91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구했으니까 꽤 오래된 놈이죠. 근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볼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원래 지난번 방송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싱글 액션 아미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싱글 액션 아미가 현대적인
리볼버의 효시가 됐다라는 거.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딱 쓰는 거죠. 그래서 가장 표준적인 리볼버라고 보시면 돼요. 스미스 에슨 계열의 리볼버나 콜트사의 리볼버, 요즘엔 스톰 루거사 리볼버를 더 많이 쓰긴 하죠. 이런 리볼버들이 가장 표준적인 리볼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윙아웃 되고, 아카데미에서 나온 M357이라는 리볼버입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리볼버에 대해서 회전식 연발 권총이라는 어떤 리볼버의 장르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1월 14일 날 방송 때는 이제 초창기 권총들 방식, 화약 어떻게 쟁기고 쑤시고 머스켓으로 부싯돌 튀겨가지고 점화를 시켜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총알을 날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쪽에 프라이머리 캡 껴가지고 쏘는 방식, 거기에다 이제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본격적인 금속 카트리지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연발 권총이었던 이 싱글 액션 아미까지. 테이크다운 되는 것도 있죠. 테이크다운 되는 것도 있는데, 테이크다운 되는 거는 요즘에 나오는 것들 테이크다운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초창기에 웨블리 스코트 리볼버라든지 아니면 모신 나가는 리볼버라든지 이런 20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어떤 리볼버들은 이렇게 착 중절식이라고 그러죠. 착 하면 한 번에 탁 튀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테이크다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근데 아무래도 총열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명중률에 있어서 그렇게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욱더 간단하게 옆으로 스윙아웃 시키는 게 훨씬 더 명중률에도 이 총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명중률에도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스윙아웃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하고, 지금은 그래서 테이크다운 방식은 거의 많이 안 나오죠. 요즘에 생산되는 거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창기에 나왔던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런 중절식 리볼버들은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총열 자체가 꺾어진다는 게 이 타격 주는 어떤 저기에서부터 총열 꺾어진다는 게 그렇게 이제 여러 발 많이 쏘게 되면은 그게 좀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스윙아웃으로 바뀐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리볼버를 좀 설명을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게요. 원래 이게 1월 14일 날 같이 방송을 해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거 요새 되게 잘 나왔죠. 아카데미가 이렇게 요거거든요. M357 아카데미가 이제 에어코킹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프로포션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헌팅용으로 딱 이렇게 나온 건데, 타겟용으로 우리한테는 금단의 영역인 도트 사이트까지 기본으로 제공되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상당히 재미난 제품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리볼버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은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한 20분 정도 제가 방송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신제품,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12월 달 1월 달에 일본 현지에서 발매된 신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중 1호가 뭘까요? 바로 며칠 전에 열흘 전쯤 됐네요. 15일날 금요일날이었으니까 마루이에서 결국은 AA12 오토 샷건 전동건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가격은 가격은 54,800엔인데 실질적으로는 4만엔대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A12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또 AA12 전에 작년 12월 달에 마루이가 또 만들었죠. 글록 34 아주 새로운 신제품은 아니겠지만 글록 34에 대해서도 간단한 특징 좀 논의하면서 왜 나왔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나가봐야 돼가지고요. 아무튼 간단하게,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일단은 AA12는 사진을
이렇게 제가 노트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AA 박스 디자인 박스 사진인가 봐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발매가 박스에 발매가 되는 거고요. 박스 열었을 때 A12 사진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꺼드리는 게 좀 더 화면이 잘 보이겠네요. 그런데 심플해요. 탄창 하나 들어가 있고요. 뭐 기타 뭐 그 부속품들 같이 들어가 있고요. 뭐 이렇게 탄피 배출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미지 샷이네요. 탄창도 실총이랑 아무튼 예 실총이랑 같이 이렇게 홍보 같이 이렇게 실총 가이드 실총처럼 탄창 가이드 다 이렇게 싹 이렇게 저기를 했고요. 제안을 했고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요게 이제 셀렉터예요. 셀렉터라 왼쪽이 프로토 오른쪽이 세이프. 원래 실총은 아시다시피 프로토 전용이에요. 프로토 전용인데 마루에는 이제 요거를 실총에는 없는 메뉴죠. 요 셀렉터를 좌우로 원래는 실총이 움직이는데 가운데다 놓으면은 세미가 돼요. 가운데다가 놓으면은 이압이 올라왔어요. 요새 이압이 못 들어가 보니까 예, 여기 나왔네요. 제가 반대로 설명해 드렸구나.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세이프가 왼쪽으로 했을 때 오른쪽이 프로토로 쏘고요. 가운데는 메뉴가 없는데 실총에 왜냐면 실총 메뉴가 없으니까 가운데는 세미로만 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유의 리어 사이트랑 프론트 사이트 잘 구현이 돼 있고요. 그 상부 상당히 이 위에 이게 차징 레버 그러니까 장전 손잡이에요. 장전 손잡이인데 장전 손잡이를 당겨 가지고 당기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 배출구가 아이고 이게 왜 얘가 뜨냐 장전 손잡이를 당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배출구가 이렇게 열리면서 호법 조절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왜 얘가 계속 뜨지? 예. 자, 이렇게 그러니까 장전 손잡이가 위에 있어요.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이제 차징 핸들을 뒤로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호법 조절을 하는 다이얼이 3개가 보입니다. 웃기죠. 그래서 왜냐 호법 조절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좌측, 가운데, 중앙, 라이트 왜 3개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AA12 같은 경우는 바렐이 3개입니다. 그래서 한번 방아쇠를 한 번 당기면은 3발이 동시에 나가요. 전동건인데 3발이 동시에 나가요. 그래서 예 이렇게 프론트 사이트랑 이게 아무래도 12게이지 샷건 나가는 거니까 총구가 장난 아니죠. 예 이렇게 총열이 이너 바렐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빵 쏘면은 3바렐에서 동시에 3발이 나갑니다. 마루이 옛날 뭐죠 에어코킹 샷건 그 방식처럼. 그런데 얘는 전동건이에요. 즉 전동건이니까 초당 10발씩 나가거든요. 한 바렐당 초당 10발씩 한 바렐당 나가니까 뭐 초당 30발이 동시에 발사가 되는 거예요. 초당 30발이.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샷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 무게는 4.2 본체에 포함된 노멀 탄창 끼면은 4.3kg라고 하네요. 탄창 무게만 한 293g. 예, 탄창은 상당히 심플하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요철이 있어가지고 미끄럼지지 않게끔.
이런 거 게임에 나오면 반칙 무기가 되는 거죠. 참고로 노말 탄창은 몇 발 들어갈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말 탄창입니다. 이거는 초당 30발 나가는데 노말 탄창은 여러분들 93발, 93발, 93연발이에요. 즉 스프링식이죠. 탄창이 93연발 탄창이에요. 그러니까 3초만 땡기면 끝나요. 다다다다다다. 93발인데 3초만 끝나요. 얘는 너무 싱겁죠. 억울하면은 노말 탄창 사라 이거죠. 백스페이스가 어딨어. 억울하면 이렇게 탄창 서너 개 사라 이거죠. 근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탄창 따로 보여드릴게요. 요 탄창이 나와요. 조만간 3000발 탄창. 이거는 거의 필수 아이템이 되겠죠. 쓰려면 3000발 탄창에 이런 식으로 레일 시스템 딱 달아주면 정말 뽀다구 나겠죠. 거의. 그래서 구조는 실물과 똑같습니다. 매거진 캐치가 방아쇠울 아래에 딱 달려 있고요. 30m 훨씬 더 많이 나간다고 해요. 실사 저기에서는. 예, 매거진 캐치 보이시고요. 개머리판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머리판 고정용 헤드 레치가 이렇게 보이고요. 멜빵고리도 위에 딱 달려 있죠. 굉장히 튼튼하게.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레치를 열어주면은 이렇게 안쪽에 넉넉한 공간에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배터리 뭐죠? 배터리에 퓨즈가 25A짜리 퓨즈가 들어간다고 해요. 가격은 일본 현지가 54,800엔이고요. 실제 일본 현지에선 4만엔대면 구입한다고 합니다. 4만 몇천 엔대.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3노즐 이제 카시마 코트라고 해가지고 노즐 자체는 이제 노즐이 뭐 카시마 코트로 돼 있어가지고 가공이 됐다고 하고요. 피스톤이 3개예요. 이 피스톤을 모터 하나가 성능 좋은 모터 하나가 워낙 모터 기술이 발전이 했으니까 모터 하나가 피스톤 3개를 구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세상이 됐죠. 뭐 배터리도 뭐 리튬 폴리머 쓰고 하면은 뭐 전혀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총은 우사스 12에게 영감을 받은 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사스 12에게 영감을 받은 총. 예. 그리고 이제 커스텀 탄창 3000발짜리 커스텀 탄창 3000발에 3000발. 아까 93발이었죠. 이게 프론트 실물이랑 동일해서 프론트 리어 사이트 맞추기가 조금 까다롭긴 하다고 해요. 근데 뭐 누가 이거를 정조준해서 쏘겠습니까 사실. 예. 그래서 오토매틱 일렉트릭 샷건 해가지고 이렇게 AA12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 사이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포트 올라온 사이트들이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사격할 때 상당히 잘 맞는다고 해요. 상당히 잘 맞고 왜냐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너 바렐이 30cm예요. 이너 바렐이 30cm면은 상당히 긴 편이죠. 그래도. 그리고 일본 내에서 이제 노말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약 한 77m/s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뭐 파워는 의미가 없고 직진성이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게 이 집탄성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삐비탄 90발을 바렐 하나로 쏴가지고 모으는 거랑 이 3개의 바렐이 90발을 쏴가지고 모으는 거랑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 아무리 물론 빠르게 하면은
현재 전동건 기술들이 많이 튜닝하고 워낙 튜닝 부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보통 초당 전동건들이 초당 한 12발, 13발 정도 나가잖아요. 빨리 나가는 게. 많이 나가는 건 한 15, 16발 나오고. 근데 뭐 튜닝 많이 하는 분들 튜닝하면은 뭐 거의 초당 25발, 30발까지도 구현하는 전동건들이 있다고는 해요. 근데 그거를 몇백 발, 몇천 발을 계속 쏠 수 있을 만한 어떤 신뢰도가 확보되기는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신뢰도 확실하고 초당 30발의 탄을 퍼부을 수 있는 어떤 전동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루이가 작정을 하고 이제 괴물을 또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녀석도 지금 일본 내에서도 나름 상당히 인기를 매니아층에서는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일부 좀 소규모로 들어온다면은 어느 정도 매니아들한테 인기를 좀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얘는 이제 모든 부품들이 마루이 부품들 새로 나온 거랑 혼용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다 전용 부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또 예비 부품들이 좀 확실하게 확보가 좀 돼야 되겠죠. 파손되기 쉬운 부품들은 좀 어느 정도는 확보를 좀 해놓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입하는 수입사가 그거는 알아서 챙겨 오긴 하겠지만 간간히 그렇게 호환성 없는 어떤 신제품들 부품이 없어가지고는 바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당 트리플 바렐에서 초당 10발씩 각각 30발을 그냥 안정적으로 쏟아 부을 수 있는 요즘에 그 리튬 폴리머 잘 나오니까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 끼워서 넣고 쏘면은 또 그러니까 FET 보드를 기본 채택을 했어요, 얘가. 그래서 딱 그 쏘는데 딱딱 끊어지는 게 그런 맛이 또 있고요. 그래서 뭐 전자 스위치 방식이라서 그 딱딱 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 탁탁 걸리고 아주 정확하게. 근데 이제 메이커에서는 500발 정도 쏘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라고 합니다. 무조건 막 쏘는 게 아니라 한 500발, 600발 쏘면은 모터가 워낙 그 고토크 모터라 그 상당히 좀 과부하가 걸리니까 한 500발 이상 쏘게 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모터 좀 식히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마루이가 또 신제품을 가스 블로우백 M4 이후에 또 오랜만에 신제품다운 신제품을 이제 또 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그때 그 시즈오카 하비쇼에서 이미 홍보를 해줬기 때문에 언젠간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올 연초에 해를 넘기긴 했지만 연초에 바로 또 발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내구성은 또 어느 정도가 뒷받침되느냐 그거는 이제 별개 문제겠죠. 그래서 좀 더 시기를 두고 좀 더 이렇게 좀 내구성에 대한 얘기들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한번 좀 기다렸다가 평가를 받는 것도 평가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품이 작년 12월 15일 날 발매된 글록 34입니다.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글록 34, 글록 17, 글록 18 뭐 라인업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물과 동일하게 글록 34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어떻게 커졌냐, 어느 정도 커졌냐, 요거 비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17이랑 하나는 맨 위에 게 글록 17 L 타입, 롱 타입 글록 17이고요. 맨 밑에가 글록 18C예요. 아시겠지만 글록 18C가 글록 17과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바로 글록 34예요. 이제 글록 34의 포지셔닝을 아시겠죠. 글록 17보다는 좀 더 길게 나오면서 정밀한 슈팅 매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커스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게 글록 34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글록 17은 좀 많이 길고, 그래서 마루이가 이거를 왜 또 뜬금없이 했을까라는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글록 34 같은 경우는 커스텀을 위한 베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글록 17도 있고 글록 18도 있고 뭐 17L도 뭐 물론 에어코킹이긴 하지만 있고 하는데 뭐 굳이 꼭 34를 낼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나오는 사이커썸이나 이런 것들 베이스가 대부분 글록 34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글록 시리즈 중에 글록 34가 탄속이라든지 집탄성도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너바렐도 한 1cm, 한 5, 6mm 정도 더 길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커스텀을 위한 베이스로 이 녀석이 사용된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글록 17이랑 동일해요. 탄창도 혼용됩니다. 호환되고요. 탄창도 호환되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슬라이드 스토퍼가 약간 좀 커졌죠. 넓어졌죠. 잡기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스토퍼가. 그리고 탄창 멈치도 좀 더 길어졌고 그립도 보면은 저기 젠 3예요. 제너레이션 3 타입. 예. 딱 어떻게 보면은 17은 좀 짤뚱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짧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왜냐? 그 라이트, 택티컬 라이트, 슈어파이어라든지 이런 것들, X300이나 이런 거 끼면은 조금 튀어나와요. 대부분의 라이트가 튀어나와요. 글록 17 같은 경우라도. 근데 34는 그게 딱 맞으니까 좀 밸런스가 더 맞는 것 같죠, 느낌이. 무게는 이제 711g. 홀드 오픈된 모습이고요. 예. 리어 사이트를 보시면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정밀 사격을 위한 슈팅 매치용 베이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루이가 친절하게 전용 저거를 조정할 수 있는 스크루 드라이버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상하 좌우가. 예, 총열 앞부분이 이제 조금 이렇게 홀이 파져 있죠. 예, 앞부분이 홀이 파져 있고요. 챔버에 이렇게 넘버링 돼 있고요. 글록 17이랑 좀 다르죠. 예, 세이프티는 뭐 글록 17이랑 동일하고요. 요거는 뭐 이제 해머가 코킹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방아쇠 이제 트리거 풀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예, 요게 슬라이드 스토퍼인데 슬라이드 스토퍼가 접시 모양으로 조금 넓어졌어요. 그리고 매거직 캐치도 좀 길어졌고요. 예, 제너레이션 3 그립입니다. 호버 바렐은 뭐 똑같고요. 탄창도 혼용이 됩니다. 호환되는 탄창이 글록 17, 글록 18, 이 녀석 글록 34까지. 예,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저기 리턴 스프링 가이드랑 리턴 스프링도 글록 17이랑 호환이 된대요. 예, 세 자루를 비교를 한 거죠. 맨 밑에가 글록 18, 글록 17과 동일한 사이즈의 글록 18, 중간이 글록 34 요번에 나온, 맨 위에가 글록 17L. 참고로 글록 17L은 마루이에서 나왔는데 그 에어코킹건입니다.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가 예,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밑에 글록 18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택티컬 라이트를 붙이면은 비로소 그 슬라이드 총열과 딱 길이가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좀 그래도 안정감 있죠, 밸런스가. 예, 이거는 이제 실총인데 이렇게 글록 34를 베이스로 이런 실총들을 커스텀건의 베이스가 훌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루이가 요번에도 글록 34 갖고 실패는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짭짤하게 어느 정도 상당히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밸런스도 맞고 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기다리는 거는 트리거 해피라든지 기타 어디 커스텀 파트 업체들의 슬라이드라든지 전용 사이 커스텀용 슬라이드와 금색 바렐 뭐 전용 미니 도트 사이트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 녀석 세팅한 걸로.
왜냐, 베이스가 마루이니까 신뢰도라든지 사격감이나 신뢰도나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하이 퍼포먼스를 자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이 커스텀을 만든다면 글록 17이나 글록 18로 만드는 것보다 저 글록 34가 훨씬 더 보기가 좋고 밸런스가 맞는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트리거 IP 사장님이 또 저거를 제 1착으로 구해서 슬라이드를 또 예쁘게 커스텀 슬라이드를 지금 제작하고 있지 않을까. 10중 8군 제작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루이가 또 비록 우려먹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신제품을 만들었다. 원래는 이 녀석들을 오늘 오늘 이 녀석들을 다 제가 그 실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제 또 방송을 하는 게 원래 제대로 된 방송인데, 뭐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를 않았으니까 이렇게 좀 어설프게나마 여러분들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방식이고 또 왜 이걸 만들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내 들어오면은 제가 제대로 된 리뷰를 이렇게 이 초롱방송을 통해서 제대로 된 리뷰를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신제품이 뭐가 들어올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요새 대만 홍콩 쪽에 신경을 못 써가지고 그쪽에서도 뭐 몇 가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날씨 춥고 그러니까 신제품 소식이 많지는 않죠. 지금 보니까 저 USB 컴팩 그 스틸 슬라이드도 나왔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굉장히 묵직하고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번 방송 때 기회가 되면은 USB 컴팩트 보타스키님이 그 입에 침이 마르게 그 칭찬을 했던 USB 컴팩트 스틸 슬라이드 세팅한 걸 가지고 알루미늄 슬라이드 세팅한 것과 뭐 스틸 슬라이드 세팅한 거, 뭐 아니면 알루미늄 슬라이드랑 스틸 슬라이드 세팅한 거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비교하면서 손맛은 어떤지 이런 거를 한번 제가 다음번 방송 때 보여드리도록,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동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반동도 좋고 일단은 촉감이라든지 그 느낌이 상당히 알루미늄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좀 중후한 맛, 묵직한 맛이 아주 상당히 마음에 들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해서 방송을 그 녀석을 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부터는 가급적 목요일날 저녁 10시 어기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드려서 사과를 좀 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이제 저 일본 마루이 AA12의 오토샷건 전동건이나 글록 34 나오면은 최대한 빨리 제가 구해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국내에서는 참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방송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게 사실 이런 클래식 리볼버들을 되게 좋아해요. 지난번에 1월 14일날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1시간을 넘게 클래식 총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막 떠들었거든요. 뭐 머스켓 방식, 그러니까 플린트락이라고 그러죠. 머스켓 플린트락 방식이냐, 퍼커션 그 캡 프라이머리를 사용하는 또 어떤 저 초창기 총들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싱글 액션 아미 바로 앞전에 있었던 저기 그 캡 화약, 그 캡 프라이머리 캡을 꼽고 이 구멍마다 화약가루 붓고 쇠굿을 넣어가지고는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는 쏘는 초창기 리볼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원래 앤틱 버전인데 살짝 더 깠어요. 그리고 보타스키님 보셨던 물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놈들을 좋아하는데 사실 그거는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제품화된 경우는 있어요, 일본에서. 근데 삐비탄으로 나온 경우는 없고 다 그 퍽션 프라이머리 캡 화약 사용하는 그 초창기 그 리볼버는 패터슨 타입이나 네이비나 뭐 이런 것들 1861 뭐 이런 것들은 다 100% 모델건으로 제품화가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구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 녀석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냥 그 레플리카라도 저기 그 머스켓 총들 있죠. 국내에도 그냥 장식품으로 들어오는 머스켓들 그 녀석들을 제가 좀 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쏘는지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유튜브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뭐 패터슨 리볼버 뭐 아니면 뭐 저기 1861 뭐 네이비 리볼버나 드래곤 뭐 이런 녀석들 한번 유튜브로 검색해 보시면은 초창기 그런 클래식 총들 직접 구현해 가지고 쏘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되게 재밌거든요.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멍 하나하나에 화약가루를 넣고 쇠구슬을 이 실린더가 존재는 해요. 실린더가 존재를 하는데 구멍 하나하나에 화약가루 넣고 와지라 그러죠. 그 콜크 마개 좀 자른 것처럼 마개를 꾹 누르고 마개를 집어넣고 화약가루 흐르면 안 되니까 거기에다 이제 그 구경에 맞는 쇠구슬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렛대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꾹꾹 다져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그런 식으로 6발을 그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장전을 해요. 그리고 끝에다가는 우리 그 캡 화약 있죠. 캡 옛날 8연발 캡 화약 같이 생긴 퍼커션 그 프라이머리 그 퍼커션 캡을 한 발 한 발 걔가 이제 뇌관이 돼주는 거죠. 한 발 한 발 꽂아주죠. 6발을 촥촥촥촥 돌려서. 그러면은 사격 준비가 된 거죠. 얼마나 재밌어요. 걔는 한번 뻥 쏘면은 무연화약으로 뻥 쏘면은 막 장난 아니에요. 파워도 장난 아니고 어우 막 그렇죠. 미니 핸드 캐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도 그런 매력이 굉장히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원초적인 거. 그러니까 블랙 파우더죠. 무연화약도 아니야. 블랙 파우더 막 이렇게 가루 집어넣고 그것도 딱 정량이 있어가지고 그 블랙 파우더 그 화약 그 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즐 안에 딱 그 손가락으로 맞고 통을 이렇게 놓고 노즐로 딱 잠가주면은 딱 그 한 발 발사될 분량이 그 노즐에 남아 있는 거예요. 화약량이.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걸 이렇게 딱 흘려 보내 놓고 이렇게 콜크막에 살짝 껴가지고는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쇠구슬을 안에다가 딱 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 꼬챙이 같은 걸로 다져주는 거죠. 여기 지렛대 핸드건이면은 이렇게 지렛대로 이렇게 다져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걸 좀 구현을 하고 싶은데 그건 뭐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딱 뭐 이런 싱글 액션 아미로 뭐 그냥 간접만접 해야겠죠.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그런 좀 고전적인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택티컬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택티컬 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레일 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뭐 M4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핸드건인데 레일 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콜트를 좋아하나 봐요. 뭐 베레타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국산 건스톰이라는 데서 베레타 에어코킹 건인데 상당히 구현이 잘 됐어요. 베레타도 이렇게 레일 없는 이렇게 오리지널 타입을 좋아해요. 국산 에어코킹 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구현이 됐어요. 왜냐면 홀드 오픈이 돼요. 이게 뚫려 있어요. 슬라이드가 뚫려 있어요. 딱 보이시죠? 슬라이드가 뚫려 있어 가지고. 그리고 햄머도 이렇게 움직이고. 건스톤 베레타는 레어 아이템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얘는 에어코킹 건인데 이 슬라이드 멈치가 슬라이드 분의 이 멈치가 움직여요. 이렇게 슬라이드 분의 멈치가 움직여요. 상당히 리얼 타입이죠. 여기 누르고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실촉이랑 똑같이. 근데 분해는 안 되네. 그립만 택티컬하게 호그 그립 타입으로 이렇게 원피스 호그 그립 타입으로 그립만 좀 오리지널에서 바뀐 거긴 한데 상당히 구현을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레일 없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름지기 총은 핸드건은 레일은 없어야지. 저런 요즘에 국산 에어코킹 건들이 잘 나와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녀석도 2015년에 나온 아카데미 리볼버고, 2015년산 아카데미 M357. 얘도 2015년에 나온 건스톤 베레타. 가격 뭐 1, 2만원 정도 하니까 프로포션 상당히 괜찮으니까 뭐 이렇게 걸어놓고 보시거나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죽 하나쯤 구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합동과학에서 나온 P99 잘 나왔거든요. P99도 이 녀석도 슬라이드 스토퍼 작동되고 이렇게 되게 잘 나왔어요. 물론 싸구려틱한 거는 어쩔 수 없죠. 가장 압권인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장 압권인 거 콜트 더블 이글이에요. 이거 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아마. 콜트 더블 이글 얘가 나온 게 93년도인가 92년도에 나온 거걸요. 콜트 더블 이글. 물론 총 자체는 거의 퀄러티는 거의 쓰레기인데, 아무튼 옛날 총, 옛날 탄창도 이렇게 돼 있어요. 탄창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은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종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콜트 더블 이글은 아마 에어코킹이든 그 가스 핸드건이건 아마 거의 여러분들은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하긴 뭐 이런 식으로 에어코킹도 좀 모아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에어코킹건 한번 모아보셔도 재밌어요. 뭐 주력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나나 탄창, 옛날 오리지널 콜트요. 저기 아카데미 첫 BB탄을 사용하는 첫 에어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비싸요. 구할래야 구하기도 힘들고, 구한다면은 거의 한 3, 40만원 이상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더라고요. 구형 건. 그래서 자, 이제 저는 또 나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그러니까 2월 4일날 저는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때 USB 컴팩 뭐 여건이 된다면은 제가 업체 허락을 받고 USB 컴팩 그 스틸 슬라이드 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 주 목요일날 저녁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저도 좀 요새 계속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네요. 예, 보타스키님 뭐 그러셔도 되겠네요. 나중에 여건이 되면 보타스키님 좀 빌려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방송해도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롱방송 진행했던 초롱이 아빠였고요. 저는 2016년 2월 4일 목요일 저녁 10시에 다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목요일날 저녁 10시 초롱방송 잊지 마시고요. 저도 가급적 약속 지키고 항상 방송 빵꾸 내지 않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롱방송, 지난 초롱방송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초롱방송 치시면은 쫙 1화부터 최근까지 82화까지 쫙 올라와 있으니까요.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은